이 검은 역적이 만든 것이다. 형장에 울려 퍼지는 외침 앞에서 한 대장장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명검이 영모의 증거가 되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인조 10년 한양 서대문 박 형장이었습니다. 50평생을 쇠를 다루며 살아온 대장장이 석봉이 차명대 앞에 끌려왔지요. 석봉, 내 놈이 만든 검으로 역적들이 왕을 시해하려 했다. 이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형조판서의 호통에 석봉은 억울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그 검은 분명 병조에서 의뢰받아 만든 것이었사옵니다. 입 닥쳐라.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석봉이 만든 검에는 그의 표식인 석실,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검이 영모를 꾸민 역적들의 손에서 발견된 것이지요. 형장 끝에서는 25살의 젊은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봉의 둘째 아들 석출이었지요. 아버지. 석출이 앞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형 운봉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석출아, 안 돼. 우리까지 역적의 가족으로 몰리면 어쩌려고. 형님, 하지만 아버지는 억울하십니다. 아버지가 언제 역적과 손을 잡았습니까? 석출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어 올렸지요. 형을 집행한다. 번쩍. 칼날이 햇빛에 번쩍이며 내려왔습니다. 석출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주변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찢는 고통. 아버지. 석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한 양반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심대감이었지요. 후, 석봉 그놈이 내 제안을 거절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나. 석봉은 석 달 전 심대감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석봉, 내게 협력하면 내게 큰 부귀 영화를 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왕실 무기를 만들 때 일부러 약점을 만들어 넣는 것이다. 그러면 석봉은 즉시 거절했지요. 안 됩니다. 소인은 대장장이의 자부심이 있사옵니다. 제가 만든 무기로 나라의 군사가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거절이 석봉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석출 가족은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은 이제 쓸쓸하기만 했지요. 석출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 된 그들에게는 온갖 멸시와 천대가 쏟아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석출의 단호한 목소리에 형 운봉이 비웃었습니다. 누명을 벗긴다고? 어떻게? 우리는 이미 역적의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대장장이가 되겠습니다. 왕실 무기 제작소에 들어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무슨 허황된 소리냐? 내가 무슨 실력으로? 석출은 형의 말을 자르며 대장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다 남긴 검이 있었지요. 아버지. 석출은 그 미완성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아직 나를 세우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석출은 대장간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망치와 집게, 모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석출은 미완성 검을 들고 화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검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검장이 되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석출은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지요. 며칠 후 석출의 약혼녀 소월이 찾아왔습니다. 석출 오라버니, 소월아. 오라버니, 저희 아버지께서 혼인을 미루자고 하십니다. 역적의 가족과 혼인하면 저희 집안도 화를 입을까봐. 석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알았다, 소월아. 내 아버지 말씀이 맞다. 나는 지금 역적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저는 오라버니를 믿습니다. 오라버니 아버님께서 역적일 리 없다는 것을요.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월아,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떳떳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오라버니, 저는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출은 본격적으로 대장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 운봉은 탐탁지 않아 했지요. 석출, 내가 대장간 일을 한다고 너는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형님. 대장장이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나도 10년을 배웠지만 아버지의 발끝에도 못 미쳐. 석출은 형의 말을 무시하고 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쇠를 집게로 집어불 속에 넣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망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쇠가 비뚤어지기 일쑤였지요. 이런, 또 실패했네. 하지만 석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쉬지 않고 망치를 두들겼지요. 석출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손에 물집이 잔뜩 생겼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석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출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팔에는 근육이 생겼지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칼 한 자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칼이라고 만들었는데 칼날도 제대로 안 서네. 운봉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석출은 계속해서 연습했지요. 어느 날 밤 석출은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기록해온 대장간 비법서였지요. 이것은 석출은 밤새 그 노트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쇠를 다루는 온도, 망치질의 각도, 담금질의 비법 등 아버지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었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남겨주셨군요. 석출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노트의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석출의 솜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쓸만한 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오, 이건 꽤 괜찮은데. 운봉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출이 만든 칼은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석봉의 둘째 아들이 만든 칼이 꽤 쓸만하다더군.
정말 역적의 아들이 만든 거라 꺼림칙한데. 하지만 칼은 정말 좋더라고. 한 번 써보니 정말 날카롭고 튼튼해.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출은 밤낮 없이 일했지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장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60평생을 대장간에서 살아온 듯한 거칠지만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석봉의 아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십니까? 석출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김장인이라고 하네. 석봉의 옛 친구이자 왕실 무기 제작소의 총책임자일세. 김장인님. 석출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존경했던 대장장이었거든요. 자네가 석출이군. 소문을 들었네. 석봉의 아들이 대장간 일을 시작했다고. 예, 장인어른. 소인이 석출입니다. 김장인은 석출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네 손을 보여주게. 석출이 손을 내밀자 김장인은 그의 손을 만져보았지요. 굳은 살이 제법 박혀 있고 근육도 단단하네. 열심히 일했구나. 감사합니다. 자네가 만든 칼을 한번 보여주게. 석출은 가장 자신 있게 만든 칼을 꺼내 김장인에게 건넸습니다. 김장인은 칼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기본은 되어 있네. 하지만 아직 멀었어. 예. 석봉만큼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일세. 하지만 김장인이 석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능성은 보이네. 자네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 석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배우려고 하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왕실 무기 제작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김장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석출, 자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왕실 무기 제작소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시험을 내주지. 석 달 안에 명검을 하나 만들어 오게. 내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면 자네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명검이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김장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석출은 새로운 희망에 불타올랐지요. 그날부터 석출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쇠가 필요했지요. 소월아, 내 아버지께 부탁 좀 해줄 수 있겠니? 가장 좋은 쇠를 구하고 싶은데. 소월의 아버지는 광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아버지를 설득했지요. 아버지, 석출 오라버니를 도와주세요. 안 된다. 역적의 아들을 도우면 우리까지 화를 입는다. 하지만 아버지, 석출 오라버니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라버니를 사랑합니다. 소월의 간청에 아버지는 결국 최고급 쇠를 몰래 내주었습니다. 석출은 그 쇠를 받아 화로에 넣었습니다.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수백 번 두들겼지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담금질 과정에서 칼이 부러진 것이지요. 안 돼. 석출은 절망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아버지는 수천 번도 실패하셨을 거야.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나를 세우는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칼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출은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지요.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석출아, 그만 좀 쉬어라.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다.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석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출은 아버지의 노트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래, 이거야. 아버지의 비법은 바로 이것이었어. 석출은 다시 화로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쇠가 말을 거는 것 같았지요. 망치를 두들길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석출의 땀이 화로에 떨어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지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담금질. 석출은 빨갛게 달아오른 칼을 물에 담갔습니다. 치익.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석출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천천히 칼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석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건 칼은 완벽했습니다. 날카롭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웠지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석출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석출은 김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명검을 들고 있었지요. 장인어른 왔습니다. 김장인은 석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출의 모습이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 몸에서는 대장장이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오, 왔구나. 칼을 만들어 왔나? 예, 장인어른. 석출이 검을 내밀자 김장인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김장인은 칼날을 빛에 비춰보고 손가락으로 두드려보고 바람에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지요. 이것은 김장인이 근처에 있던 나무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슉. 나무가 마치 두부처럼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훌륭하다. 김장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출, 자네는 진정 석봉의 아들이구나. 이 칼은 명검이야. 정말 뛰어난 명검이지. 정말입니까? 그래. 나는 평생 수많은 칼을 봤지만 이만한 칼은 손에 꼽아. 자네는 이제 1인분의 대장장이가 되었네. 석출은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좋아. 약속대로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네. 그리고 김장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석 달 후에 왕실 무기 제작소에서 신입 대장장이를 뽑는 시험이 있네. 자네를 추천하겠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경쟁이 치열하고 무엇보다 김장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심대감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아버지를 모함한 그자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거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는 좋지만 조심해야 해. 심대감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야. 석 달 후 왕실 무기 제작소에서 신입 대장장이
선발 시험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실력 있는 대장장이들이 모여들었지요. 석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게 석봉의 아들이라며? 역적의 아들이 감히 왕실 무기 제작소에 들어오려고? 뻔뻔하기도 하지. 석출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심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석출과 심 대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 대감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험은 간단하다. 이틀 안에 최고의 검을 만들어 제출하라. 가장 뛰어난 검을 만든 사람이 합격이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화로에 불을 지피고 쇠를 두들기기 시작했지요. 석출도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출이 사용하려던 쇠가 사라진 것이지요. 내 쇠가 어디 갔지?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이 석출의 쇠를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이런. 석출은 할 수 없이 질이 떨어지는 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출이 거의 완성한 검이 누군가에 의해 바닥에 떨어져 부러진 것이지요. 이게 무슨... 석출은 분노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했지요. 이것은 분명 심 대감의 짓이야. 석출은 이를 악물고 밤새 작업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오직 검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지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석출은 가까스로 검을 완성했습니다. 방해 공작 때문에 최상의 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검이었지요. 겨우 완성했네. 시험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험관들이 하나하나 검을 살펴보았지요. 이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조금 아쉽군. 마침내 석출의 검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험관이 검을 들어 올렸지요. 이것은 상당히 훌륭한데. 시험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심 대감이 나섰지요. 잠깐, 내가 한번 보겠소. 심 대감은 석출의 검을 빼앗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었지요. 이 검은 불합격이요. 예, 왜입니까? 보시오. 이 검의 균형이 맞지 않소. 그리고 담금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소. 하지만 대감,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병조판서요. 내 말이 틀렸단 말이오? 시험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심 대감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지요. 석출, 내 놈은 불합격이다. 석출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장인이 나섰습니다. 잠깐, 대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인, 무슨 할 말이 있소? 이 검을 제가 다시 검사해보고 싶습니다. 왕실 무기 제작소 총책임자로서 말입니다. 심 대감은 탐탁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 장인의 권한이었거든요. 김 장인은 석출의 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대감, 이 검은 훌륭합니다. 균형도 완벽하고 담금질도 정확합니다. 오히려 오늘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검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 장인이 다른 검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검들 중 몇 개는
의도적으로 약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장인은 심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대감, 혹시 이것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심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석출은 김 장인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석출, 잘 들어라.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자네 아버지의 죽음에는 큰 음모가 있었다. 음모라니요. 심 대감은 역모를 꾸미고 있었어. 그리고 자네 아버지에게 일부러 결함이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강요했지. 하지만 석봉이 거절하자 아버지를 제거한 것이군요. 그렇다. 그리고 석봉이 만든 검을 역적들에게 넘겨 증거로 만든 것이지. 석출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하지만 나는 증인을 찾았어. 증인이요. 당시 심대감의 수하였던 사람이야. 그가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정말입니까? 하지만 위험해. 심대감이 알면 그 증인을 없애버릴 거야. 바로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석출과 김 장인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칼에 찔린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지요. 이 사람이 증인입니까? 그렇다. 이런, 늦었구나. 남자는 피를 흘리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김 장인, 제 품에 편지가. 김 장인이 급히 남자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피로 얼룩진 편지 한 장이 나왔지요. 이것은 편지에는 심대감의 음모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봉을 제거하기로 한 계획, 역모를 꾸미는 내용,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심대감을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이 편지만으로는 심대감을 끌어내릴 수 없어. 그는 너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심대감이 만들게 한결함 있는 무기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석출은 위험을 무릅쓰고 심대감의 사저에 잠입했습니다. 밤중에 담을 넘어 창고로 들어갔지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석출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지요. 일부러 결함을 만들어 넣은 수십 자루의 검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석출을 습격했습니다. 누구냐? 심대감의 수하 대장장이 진수였습니다. 석출, 내 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말아라. 진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석출은 급히 피했지요. 진수, 당신도 심대감의 음모에 가담했습니까? 음모? 나는 그저 돈을 받고 일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지요. 내 아버지도 이렇게 죽었어. 거역하면 죽는 거야. 아버지를 욕하지 마. 석출은 분노로 힘이 솟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검수를 떠올리며 진수를 제압했지요. 진수가 쓰러졌습니다. 석출은 증거물인 검들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석출은 김 장인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소인의 아버지 석봉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나이다.
진짜 역적은 따로 있사옵니다. 석출은 편지와 결함 있는 검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왕은 크게 놀랐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심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석봉을 모함한 것이옵니다. 심대감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석출은 역적의 아들로 복수하려. 입 닥쳐라. 왕이 호통쳤습니다. 과인이 직접 조사하겠다. 심대감, 내 놈을 당장 체포하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심대감은 역모죄로 처형되었고 석봉의 누명도 벗겨졌지요. 석 달 후 석출은 왕실 무기 제작소의 정식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석출은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석출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렸습니다. 바로 명장이라는 칭호였지요. 석출, 그대는 아버지의 뜻을 잇는 훌륭한 대장장이가 되었소. 이제 그대가 왕실의 무기를 책임지시오. 감사하옵니다. 전하. 소월과의 혼인도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요. 어느 날 석출은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검을 완성했습니다. 그 검은 조선 최고의 명검으로 평가받았지요. 석출은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장간 일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대장장이는 단순히 쇠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 항상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스승님. 제자들의 대답 소리가 대장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처럼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희망의 노래 같았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석출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합니다. 효도란 단순히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것도 자식의 도리입니다. 석출이 아버지를 위해 그랬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